비가 조용히 내리던 저녁이었습니다. 오래된 빌라 복도 끝 작은 집 문 앞에 검은 우산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따뜻한 전구빛이 새어나왔고 그 안에서 한 여인이 남편의 영정사진을 두 손으로 받쳐들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늘 그랬듯 온화하게 웃고 있었지만 방 안 공기는 이상하리만큼 무거웠습니다. 제삿날도 아닌데 정 여사는 습관처럼 밥그릇을 하나 더 꺼내 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둘이 살던 자리가 아직 그대로였기 때문입니다. 여보, 오늘도 다녀왔어요. 정 여사는 사진을 조심히 식탁 위에 모시고 종이컵에 물을 따라 올려두었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한참을 가만히 있었습니다. 시장에서 맡은 붕어빵 냄새, 버스에서 들었던 조심히 가세요. 인사, 텅 빈 집에 돌아와 켜는 라디오 소리. 그 모든 것이 끝내 당신이 없네요 라는 한 문장으로 모였습니다.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아들이라는 두 글자가 떴습니다. 정 여사는 급히 목을 가다듬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주무시기 전이셨어요? 괜찮으세요? 요즘 날이 많이 춥죠? 그래, 괜찮다. 너는 퇴근했니? 네. 어머니 혼자 계시는 게 마음에 걸려서요. 며칠 전부터 계속 생각했어요. 아들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정 여사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식탁 위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하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아들 마음이 여리니 엄마 너무 걱정시키지 말아라. 서울로 올라오셔서 저희랑 같이 지내시면 어떠세요? 집에 방도 비워둘게요. 서울은 내가 괜히 민폐가 되진 않겠니? 민폐라뇨. 어머니는 가족이세요. 제가 모실게요. 그리고 아내도 처음엔 낯설어도 금방 괜찮아질 거예요. 정 여사는 창문을 바라보았습니다. 빗줄기 사이로 가로등 불빛이 흔들리고 집 안에는 시계 초침 소리만 또각또각 울렸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산다는 건 위로이지만 그만큼 조심해야 할 말과 행동이 생긴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정 여사는 더 이상 혼자 견디는 밤이 늘어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저 숨을 고르셨습니다. 정 여사는 사진 앞에 고개를 숙이며 아주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한번 가보자. 내가 그렇게 말하니. 나도 최대한 조심해서 지낼게. 네, 어머니. 제가 모실게요. 진짜요. 며칠 뒤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정 여사는 아직 해가 채 뜨기도 전에 눈을 떴습니다. 낯선 설렘과 두려움이 뒤섞인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방 한가운데에는 오래된 여행 가방 하나가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접어둔 옷가지들이 가지런히 쌓여 있었습니다. 정 여사는 옷을 하나하나 손으로 만져보며 가져갈 것과 두고 갈 것을 조심스럽게 나누었습니다. 필요 없는 것은 줄여야 한다고, 서울 집에서는 자리가 없을지도 모른다고 스스로에게 몇 번이나 되뇌었습니다. 정 여사는 장롱 깊숙한 곳에서 낡은 스웨터를 꺼내 들고 잠시 멈추었습니다. 남편께서 생전에 이건 버리지 말아라. 겨울에 참 따뜻하다라고 하시던 옷이었습니다. 정 여사는 스웨터를 가슴에 안고 한숨을 내쉬었다가 조용히 가방 안에 넣었습니다. 눈에 띄지 않는 물건 하나쯤은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짐을 정리한 뒤 정 여사는 집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식탁, 창가, 오래된 시계. 혼자 사는 동안 이 공간들은 정 여사가 말을 걸 수 있는 유일한 벗이었습니다. 잠시 다녀올게요. 정 여사는 아무도 없는 집에 인사하듯 말했습니다. 문을 나서기 전 정 여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현관 바닥을 깨끗이 쓸고 닦았습니다. 혹시라도 돌아왔을 때 집이 어질러져 있으면 마음이 더 허전해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역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정 여사는 손잡이를 꼭 붙들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아들의 집, 며느리, 낯선 생활. 정 여사는 괜히 옷차림을 고쳐 입으며 생각하였습니다. 괜히 튀지 말자. 조용히 지내자. 불편한 소리 듣지 말자. 그렇게 마음속으로 여러 번 다짐하였습니다. 기차가 플랫폼에 들어설 즈음 정 여사는 작은 가방을 다시 한번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만 말했습니다. 이번엔 외롭지 않기를. 그 소망 하나를 품은 채 정 여사는 천천히 서울로 향하는 문턱을 넘었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 정 여사는 한동안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바쁘게 오가고 있었고 안내방송은 쉼없이 흘러나왔습니다. 정 여사가 살던 동네와는 전혀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모두가 어디론가 급히 향하는 얼굴이었고 서로의 표정을 살필 여유는 없어 보였습니다. 정 여사는 괜히 자신의 가방이 남들보다 커 보이는 것 같아 손잡이를 더 꼭 쥐었습니다. 잠시 후 멀리서 아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정 여사는 순간 가슴이 놓이는 듯 했습니다. 아들은 한 손을 흔들며 다가왔고 숨을 고르며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오래 기다리셨어요? 많이 힘드시죠? 아니다, 나에 앉아 있었지. 너는 회사 끝나고 바로 온 거 아니니. 괜찮아요. 어머니 오시는 날인데요. 아들은 자연스럽게 가방을 들어 올렸습니다. 정 여사는 말릴 틈도 없이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 한구석이 찡해졌습니다. 아직은 아들이었고 아직은 의지가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멀지 않은 곳에서 며느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깔끔한 옷차림에 또렷한 표정, 손에는 스마트폰이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며느리는 웃으며 인사를 했지만 그 웃음은 어딘가 딱 맞춰진 듯 했습니다. 그래, 바쁜데 나와줘서 고맙다. 아유, 당연하죠. 세 사람은 나란히 역을 빠져나왔습니다. 대화는 많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길을 설명했고 며느리는 교통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정 여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듣기만 했습니다. 괜히 말을 보태면 분위기를 흐릴까 걱정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차에 오르자 며느리는 거울을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장거리 오시느라 피곤하시죠? 집에 가면 좀 쉬세요. 그 말은 배려처럼 들렸지만 정 여사는 그 안에 담긴 거리감을 느꼈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높은 건물들을 바라보며 정 여사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여기서는 조용히 눈에 띄지 않게. 그렇게 서울의 첫 풍경은 설렘보다 조심스러움으로 여인 곁에 남았습니다. 아들의 집 앞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기울어 있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입구에는 환한 조명이 켜져 있었고 정돈된 화단과 조용한 놀이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 여사는 차에서 내리며 주변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깔끔하고 반듯한 공간이었지만 그만큼 정 여사가 오래 머물러 온 삶과는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은은한 방향제 향이 퍼져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신발장을 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슬리퍼 여기 있어요. 집에서는 이거 신으시면 돼요. 그래, 고맙다. 정 여사는 슬리퍼를 가지런히 신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바닥은 반짝였고 거실에는 먼지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괜히 발걸음이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며느리는 곧장 안방과 거실을 지나 작은 방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방이에요. 원래는 창고처럼 쓰던 방인데 최대한 정리했어요. 방 안에는 단정하게 놓인 침대와 작은 옷장, 그리고 창가에 놓인 의자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정 여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만하면 됐다. 잠만 자면 되지. 그 말에 며느리는 짧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녁 식사는 배달 음식으로 간단히 해결했습니다. 아들은 반찬을 더 놓아드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부족하면 더 시킬까요? 아니다. 이만하면 충분하다. 식탁 위 대화는 길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내일 일정 이야기를 했고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정 여사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숟가락을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정 여사는 조용히 방문을 닫고 가방을 정리했습니다. 옷을 꺼내 옷장에 넣으며 정 여사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여기서는 괜히 나서지 말자. 도움이 되면 되었지, 짐이 되지는 말자. 침대에 앉아 불을 끄기 전 정 여사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서울에서의 첫날 밤은 그렇게 조용하지만 낯설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 여사는 알람이 울리기 전 먼저 눈을 떴습니다. 새벽빛이 커튼 사이로 희미하게 스며들고 있었고 집안은 아직 고요했습니다. 정 여사는 혹시라도 소리가 날까 조심스럽게 이불을 정리하고 일어났습니다. 낯선 집에서는 작은 움직임 하나도 신경이 쓰였습니다. 정 여사는 슬리퍼를 신고 부엌 쪽으로 조용히 걸어갔습니다. 부엌은 이미 말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지만 정 여사는 습관처럼 싱크대를 한 번 더 닫고 식탁 위를 살폈습니다. 물을 끓여 차를 준비하며 생각했습니다. 아침이라도 따뜻하게 챙겨주면 좋아하겠지. 정 여사는 냉장고 문을 조심히 열어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가지런히 정리된 반찬통들 사이에서 무엇을 꺼내야 할지 잠시 망설였습니다. 괜히 손 떼면 불편해할까 걱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가 부엌으로 들어오며 정 여사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벌써 일어나셨어요? 그래, 습관이 돼서 그렇다. 며느리는 냄비를 힐끗 보더니 말했습니다. 아, 아침은 제가 간단히 먹고 나갈 거라서요. 굳이 안 하셔도 돼요. 그 말에 정 여사는 잠시 손을 멈추었다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따뜻한 물이라도 괜찮아. 어머니, 집에선 좀 쉬셔도 돼요.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선을 긋는 느낌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 여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을 잠갔습니다. 잠시 후 아들이 나오자 정 여사는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잘 잤니? 네, 어머니. 어머니는요? 나야 뭐. 아들은 출근 준비로 분주했고 며느리는 식탁을 정리하며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세 사람은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각자의 리듬은 달랐습니다. 정 여사는 다시 부엌 한켠에 서서 설거지통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도 부탁하지 않았지만 그냥 가만히 있기에는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정 여사는 소리나지 않게 컵 하나를 씻으며 생각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그걸로 됐다. 그렇게 정 여사의 서울에서의 아침은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출근하고 집안이 조용해지자 정 여사는 한동안 거실에 서 있었습니다. 벽시계 초침 소리만 또렷이 들렸고 창밖에서는 차들이 쉼없이 지나갔습니다. 정 여사는 괜히 리모컨을 만지작거리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는 것조차 눈치가 보였기 때문입니다. 대신 정 여사는 천천히 소파 옆을 정리하고 테이블 위에 놓인 잡지를 가지런히 맞추었습니다. 잠시 후 며느리가 옷을 갈아입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정 여사는 얼른 다가가 물었습니다. 나가니? 네, 잠깐 볼 일이 있어서요. 그래, 다녀오너라. 며느리는 신발을 신으며 집안을 한번 훑어보았습니다. 그러다 싱크대 쪽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혹시 화장실은 쓰셨어요? 아니다, 아직. 아, 그럼 낮에 한 번만 좀 정리해 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요즘 일이 많아서요.
부탁처럼 들렸지만 말끝은 단정했습니다. 정 여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내가 할 수 있지. 며느리는 그제야 안심한 듯 고개를 끄덕이고 문을 나섰습니다. 현관문이 닫히자 정 여사는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부탁이라는 말이었지만 거절할 수 있는 선택지는 아니었습니다. 정 여사는 천천히 욕실로 들어가 청소도구를 꺼냈습니다. 장갑을 끼고 변기 뚜껑을 닦으며 마음속으로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괜찮다. 집안일인데 뭐. 물이 내려가는 소리가 욕실에 울렸고 정 여사는 그 소리를 들으며 한숨을 삼켰습니다. 청소를 마치고 나오니 손끝이 약간 저릿했습니다. 정 여사는 손을 씻으며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낯선 집, 낯선 역할. 그래도 아직은 괜찮다고 정 여사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 정도는 참을 수 있다. 그렇게 정 여사의 하루는 말없이 정해진 자리로 조금씩 밀려가고 있었습니다. 해가 서서히 기울 무렵 집안에는 다시 고요가 내려앉았습니다.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가 멈추고 창밖에서는 퇴근 시간의 차 소음이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정 여사는 갓 빨아낸 욕실 매트를 들고 베란다로 나가 조심스럽게 널었습니다. 물기 어린 매트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이 바닥에 또르르 떨어졌고 정 여사는 괜히 주변을 살피며 소리가 크지 않았는지 확인했습니다. 모든 일을 마친 뒤 정 여사는 거실 한쪽에 앉아 손을 가만히 무릎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손마디는 조금 부어 있었고 손바닥에는 물에 부른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정 여사는 그 손을 바라보다가 문득 자신이 오늘 하루 얼마나 많은 말을 삼켰는지 떠올렸습니다. 괜찮다는 말만 여러 번 마음속에서 되뇌었을 뿐 진짜 마음은 한 번도 입 밖으로 내지 못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고 아들이 퇴근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많이 안 힘드셨어요? 아니다. 집에만 있었는데 뭐. 정 여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지만 그 미소는 어딘가 얇았습니다. 아들은 잠깐 어머니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이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정 여사는 그 뒷모습을 보며 말을 꺼내려다 결국 멈추었습니다. 아직은 첫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정 여사는 방 불을 끄지 못하고 침대 끝에 앉아 있었습니다. 고향 집에서 가져온 작은 가방을 열어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손수건과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정 여사는 사진을 손에 쥐고 낮게 말했습니다. 조금만 참아보자. 불을 끄자 방 안이 어둠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정 여사의 눈은 쉽게 감기지 않았습니다. 서울에서의 첫날은 그렇게 조용히 끝났지만 마음 한편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예감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집에서의 생활이 생각보다 오래 그리고 깊게 여인을 시험하게 될 것이라는 예감이었습니다.